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적과 뷰렛의 충돌을 를 감지를 하고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적을 이제 죽은 상태로 만드는 그 로직을 추가를 해볼 거고요.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오늘 이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굉장히 부산스럽게 코드를 막 수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모든 영상의 디스크립션, 그쵸,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 글에다가 요 레포지토리 링크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요 태그 보시면은 제가 각각 설명한 그 강의 자료마다 코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소스 코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뭐 여기 가가지고 프로젝트 안에 있는 요 CPP 파일들 이제 수정된 버전, 여러분들이 작성된 버전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놓쳤다, 너무 막 나가서 뭐 어디를 수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GitHub 들어가서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딱 하나 확장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가 뷰렛하고 그쵸, 이 총알하고 적이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 적이 총알에 맞아서 죽은 걸로 없앨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사실은 이제 이 게임 개발 분야에 있어서 이 컬리전 디텍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탐지는 굉장히 큰 주제고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룰 건 아니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사실 로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총알이 있는 어떤 위치하고 적이 있는 어떤 위치하고 이 거리가 얼마 이하로 가까이 오게 되면은 부딪힌 걸로 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게, 이 부분은 이제 game.h로 가서 여기에다가 제가 기능을 추가를 해뒀습니다. 자, 일단 수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요 프라이빗이죠. 멤버에다가 두 개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하나는 스폰 BWA죠. 뷰렛을 추가를 할 겁니다. 얘도 DT를 받도록 할 건데요. 얘는 뭐냐면요. 사실 game.cpp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우리가 업데이트 게임 부분에서 요 로직, 그러니까 총알을 몇 초에 하나씩 생성하는 로직을 이렇게 그냥 업데이트 게임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명령문들로 작성을 해뒀잖아요. 얘를 조금 이제 모듈화를 시켜 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뷰렛을 스폰하는 부분은 여기다가 별도로 작성을 해둘 거예요. 몇 초에 하는 부분이라고 해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리에 따라서 충돌이 발생을 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을 탐지를 하는 로직을 여기다 작성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총알과 적이 부딪히는 탐지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스폰 뷰렛 부분부터 작성을 해보자면은 CPP 파일을 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합니다. 그냥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스폰 뷰렛 함수를 DT를 집어넣어서 호출을 해가지고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원래 했던 요거를 이제 이 스폰 뷰렛에서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조금 더 단순해졌죠. 게임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스폰 뷰렛을 하는데 이 함수 내부에서 시간을 재가지고 일정 시간마다 총알을 발사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터 업데이트 부분은 기존처럼 있고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껍데기만 만들어둔 체크 콜리전을 호출하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game.h로 가서 체크 콜리전 함수 몸체 바디를 안 만들어 뒀죠. 그래서 컨트롤 점 해서
game.cpp에 이렇게 함수 껍데기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탐지해야 될 거는 총알과 그리고 적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포문을 두 개를 돌 겁니다. 이중 포문을 돌 거예요. 그래서 액터즈, 현재 들어가 있는 액터즈를 루프를 도는데, 모든 액터 대 액터에 대해서 루프를 돌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두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 첫 번째 루프에 의해서 액터즈 안에 있는 모든 배열에 대해서, 배열이 아니죠, 주소에 대해서 하나씩 루프를 돌 거예요. 그 루프를 돌 때마다 또 다른 이 두 번째 루프에서 각각 또 하나씩 이렇게 돌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i번째가 제가 작성한 거 기준으로는 i번째가 총알이고, j번째가 에너미일 때만 그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이 정도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총알이고 뭐가 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지난 시간에 준비를 해뒀죠. 그래서 i번째가 타입이 액터 타입이었죠. 뷰렛이고, 그리고 j번째가 타입이 에너미일 때만 우리가 거리를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좋아요. 거리 계산하는 거 이미 몇 번 작성을 해봤죠? 비슷하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뷰렛의 위치는 저 i번째에서 걸렸을 테니까 cat 포지션 해주면 되죠. 우리가 이미 잘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j번째가 에너미겠죠. 에너미 포지션은 j번째의 포지션일 거고요. 거리 계산하는 거 뭐 잘 모르시겠으면, 뭐 사실 이거는 프로그래밍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그냥 뭐 어떤 간단한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관심 없다 싶으면 그냥 따라서 타이핑만 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뷰렛 위치, 그러니까 에너미 위치에서 뷰렛 위치까지 가는 벡터를 계산을 하고, 우리가 디스턴스 계산해 봤었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에 저 뷰렛 투 에너미 포지션에 x를 제곱을 하고, 투 에너미 포지션에 x를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포지션에 y 제곱한 거를 더해서 스퀘어 루트 하면 된다. 뭐 기본적인 수학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거리가 계산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거리 값이 얼마 이하이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0.5로 하드 코딩을 해뒀습니다. 로 하면은 적과 총알이 부딪힘인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될 건 이거예요. 부딪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뭐 그 전에 뭐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실제 부딪혔을 때 부딪힌 게 잘 계산이 되는지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O 스트림 추가를 해주시고, 출력 창에다가 부딪혔다, 충돌 정도로 간단하게 출력을 하도록 한번 해보고 뭐 테스트를 해보죠. 딱 하면 어쨌든 부딪혔다, 충돌했다 라는 거는 계산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총알이 발사되기 전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걸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겠구나 라는 것은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를 뭐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총알이 부딪히면은 적과 총알이 그러니까 사라짐인데, 결국에 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뭘 의미를 하냐면 적과 총알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적과 총알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사라짐이란 얘기인데, 사라지게 하려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계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에너미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미는 이제 더 이상 게임 내에서,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없는 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없는 놈이 되도록 또 해줘 볼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이것 때문에 미리 추가를 해뒀던 거예요. 요 액티브. 그래서 그 객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이거 가지고, 그렇죠, 요 변수를 가지고 체크를 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처음에 객체 생성할 때 actor.cpp로 가서 볼게요. 무조건 살아있는 놈으로 true로 해주고, 그 다음에 actor.hs 다시 get을 했을 때는 그냥 true가 반환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 네. set is active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얘가 죽은 놈이다, 산 놈이다 라는 걸 설정할 수 있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불 액티브로 하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is active에다가 저 인자로 넘어온 active 값을 대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아까 game.cpp였죠. 여기다가 자,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애는 드로우를 안 하도록 하면 되겠죠. 화면에 표시하는 건 드로우가 하는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건 actor.cpp로 와서 만약에 is active가 false면 화면에 그리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자면 그냥 한 줄로 끝내려면 살아있는 놈들만 그리도록 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그 객체가 is active가 false가 되면 그리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bullet.cpp로 가서 이것부터 하는 게 좋으려나? 잠시만요. 이것부터 하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합시다. 일단 화면에 그리지 않을 거니까 game.cpp로 와서 일단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겠죠. 자, 거리가 얼마 이하가 돼서 부딪혔다 라고 판별이 되면은 그 총알을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set is active를 false로 할당함으로써 그 총알은 이제 화면에 그려지지 않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제2번째 에너미도 is active를 false로 해서 화면에 그리지 않도록, 뭐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사를 해서 부딪히면 화면에 표시가 안 됐죠. 안 되죠. 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총알을 한 발을 쐈는데 여러 마리 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죠. 자, 요거까지 왜 발생을 하는지 하고 어떻게 없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적하고 총알이 부딪히는 걸 여기서 판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마리 적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총알이 I번째 총알이 J번째 적하고 부딪혔어요. 오케이. 그래서 둘 다 false로 하고 나서 또 다시 그 총알이 다른 적이랑 부딪혔는지 판별해서 또 이런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번 걸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작성을 해놓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딪힘, 그러니까 충돌 감지를 언제 하냐, 만약에 총알이 액티브하지 않고 적이 get
액티브 하지 않으면은 충돌 감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화면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부딪혔으면. 그러면은 걔는 더 이상 충돌 감지를 할 때 유효하지 않은 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효하지 않는 총알이나 에너미가 있을 때에는 컨티뉴 해서 다음 루프로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총알이 어떤 적과 부딪혔을 때 이게 폴스가 돼버리니까 항상 여기에 걸려서 더 이상 충돌 계산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 총알에 대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요거는 조금 살펴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방금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옆으로 가서 한 번에 하나씩만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요쯤 가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은 적이 지금 여기서 계속 플레이어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화면엔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실제로 데이터로는 이 적이 계속 남아서 플레이어한테 접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객체가 죽었을 때 뭘 하도록 했죠? 드로우를 안 하도록 했잖아요. 말 그대로 화면에 표시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여전히 여기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건 이겁니다. 일단 enemy.cpp로 가서 자, 업데이트를 언제 해야 되죠? 죽지 않았을 때만 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액티브한 경우에만 위치도 바꾸고 하도록 하는 거죠. 어차피 그리도록 하는 건 액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만 안 하도록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뷰렛으로 가서 뷰렛도 언제 업데이트를 하냐. 만약에 이즈 액티브죠. 일 때만 포지션을 업데이트 하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는 개가 멈춘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계산 로직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위치도 안 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방금 보셨나요? 자, 방금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플레이어는 여기 있고 적이 여기에 있는데 플레이어가 이쪽으로 총알을 안 쏘고 갑자기 이쪽으로 총알을 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이 적이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가까이 남아있는 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알을 이쪽으로 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냐면요. 자, 마침 뷰렛.cpp죠. 가장 가까운 적을 탐지를 해서 그 방향으로 총알을 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조건을 더 걸어줘야 돼요. 뭐냐면 에너미가 아니거나 만약에 에너미더라도 죽은 놈이면 그 놈을 총알 계산을 할 때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함수니까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추가를 한 거는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적과 그러니까 뷰렛과 에너미 사이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부딪히도록 하는 로직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딪혔을 때에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is active라는 값을 설정을 해서 만약에 걔가 false인 경우는 화면에 그리지 않도록 액터 클래스에서 이렇게 기능을 추가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죽어서 실제로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은 게임 자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뷰렛 쪽에서는 죽은 에너미는 거리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하지 않는다던가, 만약에 죽은 뷰렛이라면 위치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던가, 내가 죽은 에너미라면 위치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니까 충돌 계산을 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죽은 놈이라면 계산을 하지 않도록 이런 식의 어떤 처리 로직을 마지막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번 시간 첫 시간에 결과로 보여드렸던 이렇게 적들을 하나하나 쏴서 없앨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게임이 완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이 뷰렛이 가장 가까운 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멈춰 있는데, 제가 만든 거에서 아마 요 뷰렛을 적이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쭉 발사되도록 만들어 뒀을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상상을 해서 추가를 하고 수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남겨둘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뒀고,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에 제가 게임 프로그래밍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둔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복습까지는 할 거 없겠죠. 영상이 어차피 다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함수, 그다음에 포인터, 클래스, 뭐 상속, 다양성까지, 이번 시간이 다양성이죠. 까지 다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마지막에 하나 수정 안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마지막 연습 문제로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드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한번 보다 발전된 게임을 조금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예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경화면 추가하는 거. 자, 우리가 이미지, 그쵸, 텍스처 파일을 가져다가 화면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거를 응용을 해서 지금 배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경 화면도 그림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수 기록 기능, 그쵸, 플레이어가 적을 맞출 때마다 점수를 추가를 해서 뭐 화면에 표시를 하는, 화면에 글자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는 거는 우리가 첫 시간 프로젝트 세팅을 할 때 예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적이 그냥 게임을 시작하면 10마리가 딱 있고 걔가 그냥 플레이어를 줄줄 쫓아다니는데 플레이어가 다 쏴서 없어지면은 그냥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게임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이 사방에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등장하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시간 간격, 우리가 뷰렛을 만들 때 이미 해봤으니까 그거를 응용을 해서 에너미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플레이어가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적과 부딪히면 사망하고, 부딪힌다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봤죠? 우리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뭐 대략적으로 봤고요. 그러고 나서 특정한 키를 누르면 게임이 다시 시작하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R키를 누르면 게임이 다시 시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직접 구현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연습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흥미롭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든 거는,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점수표가 있고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1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플레이어하고 적의 속도 값을 이제 적절히 잘 조절해서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했다, 난이도 조절, 밸런스 조정을 좀 해봤고요. 점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죽으면 게임 오버 메시지가 나타나고, R키를 누르면 다시 시작한다 메시지가 나와서 R키를 실제로 누르면 이렇게 다시 새로운 게임이 또 시작이 되는 이런 기능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잘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다가 잘 안 된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뭐 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좀 재미있는 내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는 조금 더 내용을 보강을 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